자, 질문이요. 이거요? 아니요. 또요? 언제요? 19번. 19번. 와. 자, 219쪽에 19번. 19번. 아우. 자, 너네 가나다 이렇게 나왔는데, 막 이상한 거, 아까 질문하고 CH3 플러스. 자, 걔네 구조 루이스. 항상 그릴 때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거야. BCl3, BCl3. 자, 이렇게 다 그려주죠? 자, 나머지 생략. 그 다음에 CH3 플러스는 득보잡이죠. 그럼 얘네들 한번 해볼까요? C다. 그럼 C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야? 4개짜리죠. 근데 거기에 H가 들어갔다. 어머나. 그럼 H 하나, H 하나, H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랄하고 얘 하나 남았잖아. 그럼 이거 하나 남은 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플러스. 버렸네요. 그러니까 너 꺼져. 그럼 얘 꺼지고 나면 공유한 전자쌍만 몇 쌍이 있는 거야? 3쌍. 그러니까 이거 처음 봤어요. 하지만 결국 얘네들은 이렇게 처음 봐도 분자의 구조는 BCl3랑 어때? 똑같죠. 이게 응용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NH3. 얘네들 3 계열로 나왔나 봐요. 그럼 NH3는 N 하나에 H 3개가 이렇게 붙여서 아무것도 없다면 110도 없겠지. 그런데 나 여기 있다. 니네 날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몇 도라고요? 107도. 자, 그 다음에 또 NH4 플러스 이제 우리 알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있는 비공유가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공유로 바뀌어버렸죠? 배유결합한 결과. 그래서 NH4 플러스는 몇 도? 109.5도 이렇게 되죠. 그럼 앞에 두 개는 평면, 뒤에 두 개는 입체. 그러니까 중심원자에 전자쌍 3개가 존재하며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문제가 뭐야? 읽다 많은데. 전자쌍 3개가 존재하는 완물을 가와 나다 어때요? 요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응용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걸걸요. 그 다음에 결합각은 다가 라보다 크다. 틀렸네요. 라가 더 크네요. 그 다음에 분자구조가 대칭구조인 거. 여러분 대칭은 중심원자에다 똑같은 거 있을 때 대칭이죠. 그러면 얘가 대칭, 얘도 어때? 똑같은 거 있죠? 대칭. 얘는 아니야. 왜? 비공유 전자쌍 서로 다른 동 하나 매달려 있죠. 그럼 여기는 놈 하나, 둘, 셋, 넷 대칭. 그러니까 대칭 구조인 것은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근데 사실은요. 거기 분자라는 걸 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온이죠? 분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온이죠? 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자를 땡큼 지워버려. 구조가 여기서 묶어서 하는 게 그걸 거거든요. 대칭 구조인 거 뭐냐? 분자냐 아니냐가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대칭이냐 아니냐가 초점인 거죠. 됐어요? 자, 우리 이온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온, 연속적인 거, 이온, 아니야. 분자. 연속적인 거 분자 아님?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엄청? 야, 그래, 니네 앞에 그거 시험 잘 봐서 다행이다. 선생님, 좋아요. 근데 이거 펜 왜 빠져있어요? 에이, 지만 때문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지 뭐. 이건 언제 하지? 그럴게요. 오늘 숙제. 오늘 숙제? 오늘 근데 나가지 말죠, 진짜. 저 새끼 뭐야? 오늘 이 뭐야 가이업 받은 이거 해야 돼 오늘? 가역반응까지만 할게. 왜냐면 화학원 중에 제일 쉬운 데가 여기야. 예. 이제까지 배운 거 중에 제일 쉬운 데가 가역반응이야. 예.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근데 그럼 저 만약에 이름이 비슷해서 생각나는 저 가의 음수분해 염의 가수분해 언제 나온다? 염의 가수분해는 화학초. 아 저거는 재밌는 부분이죠. 뭐가 재밌어요? 염의 가수분해. 이 화학초에 있는 산염기는요 재밌어요. 아 물론 화원 염의 가수분해 염의 가수분해요. 위험해. 계속 배우세요. 가의 염수분해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랄하네. 처음부터 봐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처음 보기 쪼개졌어요. 에이 근데 너네 가수분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물을 추가해서 보내는. 그렇지 물이 들어가면 쪼개지는 거야. 그게 너네 이유. 중2 과정에 나오는 거. 뭐요? 녹말이 뭘로 분해돼? 그래? 엿당, 그랬다가 소화. 포도당 그게 다 가수분해야. 아. 물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 그러니까 꼭 우리 몸에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선생님, 네. 제가 갑자기요 어제 그냥 학교 가는데 그냥 학교 책가방에 물리 그 이론 적어놓았던 노트를 있어서 봤는데 거기서에 갑자기 화학에서 배웠는 게 나오는 거. 어떤 거. N제곱분의 K. 뭐지? 보호선 스펙트럼. 그럼 뭐야? 뭐가 나왔는데 화학에서 배운 게 나왔어? 갑자기 뭐였지? 물이랑 화학이랑 겹치는 부분이 거기. 파장. 파장 나왔어. 에너지. 뭐 거기. 자, 동작 평행 하나 뽑을까요? 가약관과 얘는 세팅하고 끝이죠. 네 그게 끝이야. 예? 더 깊이 하면 화학초야. 안돼. 분필. 자.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을 한번 공부해볼까요? 오 예? 4단원 중에 마지막 단원. 봐봐, 1단원만 좀 오래 걸리고 2단원과 3단원 훌훌 넘어져. 일단은 길었어요. 1단원이 이제 계산이잖아. 뭘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화학 반응식 뭘 길어요? 화학 반응식 저기 있잖아. 이게 다 1단원이야. 얘가 뭐였죠? 뭐. 근데 솔직히 원래는 쉬운 게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어려운 거 해야 되는데 왜 머리 몰은 화학의 개념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 개념이라서 그래요. 헤이. 자, 여기 이제 우리 가역반응과 동적 평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 용어들이 좀 새롭게 나오지만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랍니다. 와, 종이를 한번 태워보자. 어떤 그럼 상상되죠? 종이를 태우면 활활 타겠죠? 재밌다. 그래서 막 연기 날아가고요. 바닥에 막 재도 막 떨어지겠죠? 네. 다 상상되죠? 재밌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쟤랑 연기랑 다시 만나가지고 종이가 만들어지고 있어. 오, 그치? 오 엄청나다. 그치. 다 이런 반응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나다. 종이가 타는 반응은 일어나지만 거꾸로 반응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테네시.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거꾸로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거꾸로 역자. 역반응. 오케이? 가능하다. 그럼 그냥 진행하는 반응은 정반응. 네? 그럼 결국은 이 종이가 타는 연소 반응은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 물이 들었네. 자 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하죠. 그럼 조금 있다가 수증기가 막 창문 같은데 너네 막 비 오는 날 봐봐. 창문 졸라 막 붙어있죠. 그럼 수증기가 날아가다 창문에 부딪히면 아이 차가워. 다시 뭘로 변해? 이렇게. 물방울로 변하죠. 오. 그럼 이 얘기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고 물도 수증기로 변하죠. 그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죠? 역반응이라는 거꾸로 반응이 가능한 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가역반응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을 뭐라고 하겠어? 아니를 믿자. 그렇지. 비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역 반응이라면 안 돼요. 여기 아닌 반응. 야. 안 된다. 반대가 안 된다. 역반응이 아니다. 몰라. 내가 업체가 아니니까. 비역 반응. 그러면 이런 비가역반응과 뭘 다룬다고요? 가역반응.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야 A가 말이야 B로 변했어. 짠다.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오른쪽으로 화살표로 하는 걸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 거냐면 정반응. 그럼 B가 또 A로 변하던데? 그럼 거꾸로 반응이 일어났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역반응.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역반응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역반응이 불가능하죠. 까비.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만 다룹니다. 그럼 비가역 반응이 뭐가 있는지죠? 얘도 좀 한번 써봐야 되겠죠. 첫 번째, 비가역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얘기한 거. 연수. 연소 반응. 아, 그래. 수긍 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반응에서 막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갔어. 근데 뭐 날아가던 기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다시 막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 어쩐다. 말도 안 돼. 안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너네 지금 화학 반응식을 앙금 생성 반응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이 비슷한 반응으로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염산, 수산화나트륨, 그 우리 앙금 만들 때 어떻게? 니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그치? 그러면 얘네 안에 것끼리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 소금. NaCl. 밖에 것끼리 만나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죠. 어려워. 오, 그렇지. 워러 만들어집니다. 몰라. 자, 그럼 봐. 염산, 먹으면 죽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먹으면 죽는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키잖아요? 완벽하게 1대1로 반응시키면 얘네들은 소금과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야. 1g이라도 틀리면 뒤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일 아니면 뒤지. 소금을 물에다 녹이면 염산이 만들어질까요? 아니 절대 안 되죠. 당근이죠. 까비. 그러니까 중화 되게 반응도 재밌지 근데.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걸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건 물과 같은 중성이 만들어지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중화 반응. 그러니까 중화 반응도 바로 뭐라는 거야? 비가역 반응이라는 겁니다. 됐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너네들이 지금 배우는 거 있잖아요. 앙금 생기는 반응. 그럼 앙금이 딱 만들어지면 녹지 않으니까 앙금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만 더 한다면 앙금 생성 반응. 사실 앙금 생성 반응은요.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매우 적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비가역 반응의 예를 앞자만 따서 이건 네 가지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야. 연기중앙, 중앙, 앞자만 따는 거야. 그럼 이건 우리가 따로 다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룰 게 바로 뭐니? 가역 반응을 다룹니다. 가역 반응. 그럼 니네 가역 반응은 사실요.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는 눈에 안 보이죠. 야,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게 날아가네. 눈에 보이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그럼 그걸 눈에 보이게 하는 가역 반응이 바로 뭐가 있냐면 색깔이 있는 애들. 그래서 이제 색깔이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 우리 이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물 확인하는 종이 생각나? 리트바이트. 자, 리트버스는 그것도 가역 반응 맞네요. 산성을 떨어뜨렸을 때, 염기성을 떨어뜨렸을 때. 그건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 바로 물 확인하는 종이 여바코발트 종이죠. 여러분 여바코발트 종이는 그 친구가 원래 물 먹기 전에가 무슨 얘기야? 파란색, 푸른색, COCl2 solid. 자, 얘 물 묻었자야. 물이 묻으면 이온화가 되겠죠. 코발트 이온 AQ랑요. Cl 마이너스 AQ랑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됐죠요? 어머나. 그럼 얘는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빨간색인걸? 그런데 얘네 물이 마르면 다시 무슨 색으로 변하는 거야? 파란색으로 변하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역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걸 주로 다루죠.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주로 다루는 게 바로 뭐니? 우리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바로 뭐야? 고체가 뭘로 변하고요?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또 기체로 변하죠. 그치. 그럼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됐다가 또 액체가 고체가 되죠. 그럼 우리 이런 것도 하잖아. 고기가 됐다가 기고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다 아주 당연한 가역 반응이라는 거죠. 됐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다룰 거니?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공부할 겁니다. 야, 우리 컵에다가 물을 한번 넣어볼까? 자, 이렇게 물 떠다가 방에다가 컵에다 놓고 한 일주일쯤 지났죠. 물이 썩어요. 물이 썩어? 물 안 썩는데?
그 보리물을 섞고 그냥 물을 안 섞는다. 진짜요? 네. 그럼 그냥 물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넣으면 바닥에 물이 엄청 왜? 몽땅다 증발해서. 그렇게 실험하는 건 개판이고요. 그러지 우리의 실험은 어떤 실험을 할 거니? 여기를 하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밀배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밀배 시킨다고 증발이 안 일어나냐고요? 자, 너네 봐. 뚜껑을 열었을 때 증발은 끝까지 증발되죠. 네. 근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증발이 되긴 되겠죠? 어느 정도 되다가 증발 더 이상 일어나? 아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이거 뚜껑 닫아놓는 거 아닙니까? 막 사이다 뚜껑 열어놔봐. 다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야. 어머나. 아니 그러면 물품 안에 물 분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 막 움직이고 있죠. 그럼 움직이니까 야, 나 날아갈 테다 이렇게 증발을 하죠. 그래서 물이 뭘로 변하는 거야? 수증기로 변하죠. 그럼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증발이라고 말하죠. 기화 맞아요, 기화. 그런데 기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화는요, 끓여서 기화가 되는 게 있죠. 그런 건 끓음. 그런데 가열하지 않았는데 물 분자 스스로 기화되는 게 있죠. 그런 걸 증발.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이제 적정하게 쓰죠. 물론 여기 기화라고 써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어떻게 한 거야? 구체화시킨 거야. 가열하지 않았지만 날아갔어? 그럼 증발은 물 분자가 움직이면서 날아가는 거죠. 야, 그런데 선생이 증발하는 화살표 5개를 그렸다? 어마. 그럼 이 위쪽에요, 수증기가 일단 그냥 이제 모형으로 그리는 거니까 5개가 생겼어.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와, 나 자유로워, 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지, 나 수증기, 기체니까 내 맘이야,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을 못하고 어떻게 하니? 나 다시 물로 돌아갈 거야. 물방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은 에너지가 적고 기체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물론 나는 지금 요 밑으로만 이렇게 떨어뜨렸지만 벽에 달라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럼 수증기도 역시 뭘로 변하는 거구나? 물로 변하는 거구나. 이런 말을 우리는요, 당연히 액화라고 하죠. 그럼 오케이, 응결이라고 하죠. 그럼 이것도 증발하고 같은 단어죠. 그런데 응결과 같은 의미를 갖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기체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액체는 모이죠. 모이는 걸 우리는 응축.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응결이라는 말도 나오고 응축. 침이 목에 걸렸어. 젊은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침 삼키다 막 목에 걸리고 그게 늙어가지고 근육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그렇대. 노화의 일종이래. 물 마시다가 살에 걸리는 거. 침 때문에 살에 걸린 적은 있어요. 그게 젊어서 그래. 내 나이 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물 마시다 사이가. 기도 건드려서. 원래 뭘 먹으면 식도와 기도가 같이 있잖아.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려야 되는데 닫히는 속도가 느린 거야. 저 그럴 때 있는데요. 늙었구나. 많이 이제 늙었어요. 뭐냐지? 그 수증기가 물로 변했어요. 그러면 너네 봐봐. 아니 지금 증발하는 화살표는 5개를 그려놨죠. 네. 응결하는 화살표는 하나를 그려놨죠. 그러면 알짜 증발량? 아직도 증발하겠네요? 그러니까 상상하셔야 돼요. 수증기의 개수가 또 늘어나겠죠. 그럼 이 위쪽에 수증기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 중에 또 하나 나 또 들어가야지? 또 들어가겠죠. 그럼 증발 속도는 5개가 그대로 되고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응결 속도는 어떻게 돼요? 어머 늘어나네. 그럼 알짜 증발량 아직도 증발하는 게 더 많죠. 그럼 수증기 개수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다 또 하나 또 응결하겠죠.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화살표랑 응결되는 화살표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겠죠. 그럼 이 상황 설명을 하잖아. 그럼 뭐야? 처음엔 증발하는 게 많으니까 수면이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그 둘의 속도가 같아지면 낮아지다가 더 이상 수면 높이는 변하지
않겠죠. 그럼 이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처음에는요, 증발하는 화살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증발속도. 그리고 응결하는 화살표, 응결속도, 응축속도. 어머나. 그럼 처음에는 응결속도가 더 빠르잖아?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는 증발속도와 응결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진다고요. 어머. 그럼 뭐야 이거?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 자, 가로축 시간, 세로축은 속도. 그럼 증발 속도는 하얀색,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죠. 증발 속도. 근데 응결 속도는요, 처음에 화살표 하나, 나중에 갔더니 2개, 3개 늘어나죠. 그래서 예쁘게 그림을 그리면, 아이고 씨,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지는 시점이 도착하죠? 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 변화의 속도가 같을 때, 이럴 때를 우리는 니네 평형을 이루었구나, 이런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니? 서로 상반되는 두 변화의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는 움직일 동작, 동적 평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 왜? 쓸 칸이 없죠? 독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쓰면 되지. 동적 평형 땡땡. 이거 여기다 옮겨야 돼. 아니, 뭘 옮겨. 그런 거 집착하지 마. 이런 거 진짜. 자, 동적 평형이란 바로 어떤 걸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고요? 상반된 두 변화 속도가 같아집니다. 그러게 문제가 바로 뭐냐? 아니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양적인 변화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물 수면의 높이 안 변하죠.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고 나면 H2O 리퀴드의 몰수는 안 변하겠죠. 또 이 위쪽에 H2O 가스의 몰수도 안 변하겠죠. 뭐야?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겉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그러면 시간 처음 보세요. 처음 시점에서는 증발속도 하얀 거, 응결속도 빨간 거. 그러면 그 차이만큼의 알짜 증발량. 그 다음 시점도 그 차이만큼의 알짜 증발량. 다음 시점도 알짜 증발량. 그러면 너는 봐봐.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지만 전부 다 미세하게 하면 요 차이가 만드는 그래프의 면적이 곧 알짜 증발량이겠죠. 어떻게 보여요? 적분이죠. 그렇지. 이게 적분의 기본이죠. 정말 난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아니야. 답 우리 이거 더하기 안 해.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럼 결국은 이 위쪽에 증발된 토탈 수증기 분자의 개수랑 요 면적이랑 당연히 비례하는 값이겠죠. 됐어요 여러분? 어머나! 근데요 증발 속도는 이렇게 안 변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증발 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니? 얘네들은요 저기 있는 액체의 종류와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증발 속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체의 종류와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집니다. 그럼 뭐야? 이런 건 언제 배우나요? 화학투에 가서 배웁니다. 어머나.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포인트인 거야. 언제 그러면 이 속도가 달라지냐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건 화학투. 화학투에 가면 이거 겁나 중요하거든요. 어머나 별것도 없네. 진짜로 별것도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거리 바로 이거야.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다. 증발은 안 일어나니? OX. 증발은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X. 응결은 안 일어난다. X. 둘 다 일어난다. O. 둘의 속도가 같다. O.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머.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서로 상반되는 변화가 있으려면 이것은 어떤 반응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가역 반응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원의 제목이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단원의 제목으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럼 비과학 반응은요. 절대로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역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야 불탔어. 몽땅 다 탔어. 이걸로 끝나죠. 건물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면 여기도 번호 1번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동적 평형에서 이제 구별하는 거야. 뭐야 이건 두 가지 상태가 평형을 이루는 거네? 그러니까 동적 평형에 무슨 평형이 있다는 거냐면 상태가 평형을 이룬 걸 우리는 상평형. 그러니까 말 붙일 거야. 상태가 평형을 이룬 건 상평형. 그러면 이제 뭐가 평형을 이룬 걸 할 거냐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 용해도 있죠. 용해 평형 포인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중2 과정에서 너네 좀 선행 좀 했나요? 중2 과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뭘 구하냐면 야 물 100g에 소금이 몇 g 녹았어? 이런 걸 묻잖아요. 네. 여기서는 몇 g 녹았어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뭘 녹았다네요? 너네 소금에 물 100g에다가 네. 소금을 10g 넣으면 다 녹죠. 소금을 100g 넣으면 안 녹죠. 약 35g 정도가 녹아요. 그럼 나머지 100g 중에 65g은 바닥에 소금 이 상태로 그렇지 결정으로 존재하죠. 그럼 이 얘기는 녹는 양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녹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야? 다 녹았으니까. 그런 걸 땡땡 상태라고 하죠. 땡땡 상태. 평형 상태. 맞아요. 둘이 같은 단어야. 뭐라 했어요? 포화 상태. 그런 거 아니야? 뭐 했어요? 그 포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렇지. 그럼 이 위에가 무슨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포화 상태. 그럼 봐. 오늘 같은 날 아까 비 졸라 왔다며. 바닥에 물도 있죠? 공기 중에 수증기도 있죠? 그럼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면서 그 당시만은 포화가 된 거야. 그때를 우리는 포화 상태 습도 100%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포화 상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죠. 상대 습도 몇 퍼센트? 100%. 오케이? 너네 더운 여름날에 바닥에다 물 쫙 뿌려봐. 어떻게 돼? 안 맞아요. 네? 자, 바가지에다가 물 딱 들고 시멘트 위에다 물을 쫙 뿌렸어. 무지개가 더운 여름날. 죽는다. 그 불 뿌리자마자 물이 어떻게 될까? 다 날아가지 않아요? 시멘트가 뜨거웠어. 오오오오오. 그럼 그건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라는 거죠. 왜? 다 날아갔어. 그럼 다 날아갔다는 얘기는 아직도 더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불포화야. 그러면 얘가 그대로 어디에 나오니? 바로 용해평형에 나옵니다. 어떤 애가 나 물 100g 준비할 거야. 물 100g. 물 100g. 근데 여기다가 있잖아. 나 소금 넣을 거야. 소금 NaCl 10g 넣어야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녹음. 오케이? 그런 걸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 그래? 불포화 상태라고 말한단 말이죠. 불포화 상태라고 말하죠. 아니 근데 너무 조금 넣었나 봐. 안 되겠어. 나 여기다가 60g 80g 추가.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추가 더했어요. 80g 추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기 바닥에 아무리 저어도 얘는 녹지 않은 NaCl 솔리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다 녹았죠. 그러면 여긴 다 녹았지만 여기는 바닥에 안 녹은 게 솔리드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죠. 자, 가라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뭐야? 더 녹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서. 그건 걸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 포화 상태. 그런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이랑 안 나오는 거. 똑같은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거니? 포화 상태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얘가 더 녹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요, 더 녹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녹아나갔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Na 플러스 AQ랑 Cl-AQ랑 이렇게 놀고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온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지들끼리 다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나겠죠. 그 만나면 얘가 이렇게 솔리드가 되죠. 뭐야? 자, NaCl 솔리드가 NaCl-AQ가 되는 걸 우리는 용해라고 했죠? 반대말은 뭘까요? 바닥에 석출. 땡땡. 그렇지. 석출된다. 자, 그럼 이 화살표 상황을 볼까요? 이 상황은 화살표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이거는 용해하는 개수가 석출하는 개수보다 어떤 거야? 많은 거죠. 그러면 얘 전부 다 녹아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런데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랑 같으면 이라는 거죠. 더 이상 바닥에 있는 이 연두색 NaCl 양이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안 줄어들겠죠. 오케이?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네들이 야, 아니 쟤네 포화 상태야. 충분한 시간 지났어. 그럼 이 얘기는요. 더 이상 안 녹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요. 그렇지. 용해하는 그걸 이제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어떤 거야? 같은 상태죠. 이게 포화 상태야. 그럼 불포화는 뭐예요? 이제 다 이미 이해했죠? 그럼 불포화는 다 녹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 녹은 이유.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도요. 용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요. 석출 속도만 달라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있겠죠? 얘네들도 용질의 종류하고 그러니까 소금, 설탕 이것과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용매 온도예요? 그렇지. 용매와 용액은 이제 같이 있는 거니까 온도 똑같죠. 그럼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쟤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이의 면적이 용의 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 온도가 높아지면 너네들이 알고 있는 대체적인 고체는 설탕, 온도가 높아지면 용의 속도가 졸라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용의 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덧대서 그려볼까? 야, 용의 속도가 빨라져. 그러면 평형에 도달할 때 그렇지, 더 많이 녹죠. 됐나요? 이게 너네들이 배우는 일반적인 고체의 용해도 그림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과정 2학기인가? 그때 나오죠. 온도에 따라 무슨 그래프가 나와? 용해도 그래프가 나오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내가 지금 대체적으로 자꾸 얘기하죠.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안 녹는 고체들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런 건 예외.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고요. 오. 그런 거는 화학 1만으로 설명 불가. 화학 2를 배워야 설명할 수 있어요. 왜에 대한 이유는. 와이. 이것들을 사실 화학 2에 가면 왜 온도가 높아지면 많이 녹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여하튼 이런 것들이야. 어때요? 어렵나요? 와. 이게 가역발음과 동적 평형 끝이에요. 대빵 쉽죠? 대빵 쉽죠? 자, 근데 이제 가역반의 예를 정확히 1학기 때 배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중학교 1학년 때. 그땐 그런 단어를 안 쓰지.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석회암 동굴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표정은? 알아요. 들었어요. 진짜요? 네. 들은 척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거 암석. 아니죠? 아니 그럼 석회암 동굴 가봤어? 아니. 너 가봤을 건데 기억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한 번씩 데리고 가시거든요. 강원도 쪽에 우리나라 석회암 동굴 되게 많아요. 이름 몰라요? 명사에 겁나 약해요. 그러면 제주도에는요? 제주도에 있어요. 뭐요? 제주도는 대부분은 용암으로 만들어진 동굴이잖아. 그런데 제주도에 한안가가 석회암 동굴이 있어요. 어디요? 분명히 강원도 가가지고 어디 동굴을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석회암 동굴이야. 전 제주도에서 이 동굴 들어봤어요. 네, 나는 물론 우리 딸 때문에 가긴 갔지만 걔 기억 못하지. 다만상 기억 못해. 그냥 동굴에 갔다 동굴에 간 거지. 근데 난 동굴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왜요? 소리 울려요?
깝깝해요. 위에서 떨어지는 그 물 물. 너무 싫어. 나 옛날에 시골에서 미쳤지. 그 우리 동네에 동굴이 하나가 있었어. 아 진짜요? 옛날에 뭐 거기에 금이 있다는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동굴을 좀 팠었대. 네, 한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페이크다. 그 인공동물이에요? 그치. 사람이 파다가 만 거야. 왜 보면 박쥐가 살잖아. 그럼 나 어릴 때 꼭 동네 애들이 하는 짓이 뭔 줄 알아? 동굴 타고 가자. 매년에 동굴 타고 가자. 그럼 막 그때 후레쉬가 없으니까 이 막대기 이렇게 나무에다가 그 비닐 같은 거 있잖아. 너네 가면 비닐 못 쓰는 거 비닐에다 사이거든. 불 붙이면 호르몬. 반딧불이 가져가지고 그 비닐을 막 감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야. 안경. 그럼 오래 타. 그럼 그거를 막 동굴에 가는 거야. 그럼 박쥐가 갑자기 자기 집에 남이 침공한 거 아니야. 나 이거 박쥐가 막 우리 막 이러고 도망가지. 그런 짓을 맨날 몰라. 재밌잖아요. 뭐가 하나도 재밌어? 없어. 막 박쥐 날아가다가 걔네 막 안 부딪힐 것 같잖아.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부딪히는 거야. 가만히 있고 걔네가 휙 지나가면 걔네 안 부딪히잖아. 근데 우리가 막 지랄하니까 막 걔네가 부딪히는 거야. 막. 어머나. 그래서 더 놀래고 막 징그럽다고. 아유 그랬네요. 그럼 이제 석회암 동굴을 바로 보니 석회암은 원래 돌멩이잖아요. 커다란 바위 덩어리 이렇게 막 상상을 해봐. 막 커다란 막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막. 겁나 큰 바위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석회암은 커먼센트 산에 녹아요. 자 기억나나요 여러분? 조개 껍데기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녹아요. 석회암 대리암에 콜라 떨어뜨리면 뒤지게 못나요. 왜요? 대리석이 비싸잖아. 아. 그런데 그 염산에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산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니? 이 깊은 지하수가 석회암 동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지하수가. 그런데 그 지하수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 뭐야 이거? 탄산수. 그렇지. 탄산이야 탄산. 어머 H2CO3잖아. 이거? 그런데 H2CO3를 우리가 이온화되면 EH 플러스 이렇게 이온화시키잖아. 사실은요. 약한 산은 H 하나로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뭐야? 아이고 물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HCO3 마이너스. 그리고 얘를 녹이는 거예요. 물론 H 플러스가 녹이는 거죠. 그럼 얘를 녹여서 칼슘 이온을 그대로 뽑아냅니다. 그럼 칼슘 이온이 E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CaHCO3 2. 자 중요한 건 뒤에 내가 AQ를 붙인다는 거죠. 헐 뭐야? 석회암이 바위 덩어리인데 자 위에다가 내가 뭐라고 쓰겠어? 녹았다. 석회암이 바위 덩어리인데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거길 지나가잖아? 걔가 구멍이 뚫려요. 어머나. 이것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수천 년, 수만 년을 거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석회암 쪽이 있는 데다가 계속 염산 뿌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걘 동굴이 만들어질까? 애가 다 녹아버릴까? 다 녹아버리겠지. 그런데 바로 뭐니? 그 동굴에 들어가면 니네 기억을 알걸요? 동굴이 이렇게 뻥 뚫린 게 아니라 위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내려오려고 막 이렇게 막 폼을 잡고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하여간 막 합체된다. 그렇지. 바로 이게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막 날아가요. 나 갈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 도로. 그렇지.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 날아갔으니까 석회암이 물에 반죽된 상태로 되니까 걸쭉하지. 그럼 만들어지니까 걸쭉하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뚝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는 만들어서 떨어지고 만들어 떨어지니까 얘는 점점 고드름처럼 이렇게 자라고요. 밑에서는 새싹처럼 막 자라 올라오죠. 그러면 막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가면 둘이 어떻게 돼? 막 만나.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지 않나요? 이거 어디 동굴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석회암 기둥이잖아. 석주 기둥주자. 얘는요. 종이석. 오케이. 고드름을 한자어로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흐를 유자, 따를 종자. 석회암. 얘는 자라 올라오죠. 석회암의 순.
석순. 죽순. 그래 맞아 그게 순이잖아요. 대나무 죽자. 그러니까 종유석 석순 석주. 근데 종유석이든 석순이든 석주든 화학성분은 다 똑같아. 다 카콜3야.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어머 그럼 이게 역반응은 종유석 석순 석주가 만들어지는 식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시험 문제 겁나 나왔는데 요즘 교육과정은 안 나오죠. 예. 이게 중1 과정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뭐야? 풍화와 침식에서 나와야죠. 와우. 침식 과정이죠. 석회암이 침식되는 거.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도 가역 반응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절대로 관찰할 수 없는 가역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다루진 않죠. 근데 여하튼 가역 반응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죠. 수천 년, 수만 년을 거쳐서 일어날 가역 반응. 자, 이게 바로 동적 통역입니다. 여기는요 문제도 후다다닥 풀려요. 졸라 쉬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241쪽까지 어디부터 정해서부터? 237 237부터 241까지 완자. 실력 해야 돼요? 어? 실력. 실력? 어디? 실력. 맘대로 하세요. 완자 숙제. 그 앞에 있는 중단원도 해야 돼요, 설마? 중단원 마무리 시험 끝나고 할까요? 네, 그래 봅시다. 네. 시험 끝나고 중단원 마무리를 단원 평가로 볼까? 에? 뭔 개소리야? 자, 그 다음에 잠시. 잠수 있네요. 잠시 되게 조금이에요. 지금 들은 말 그냥 아마 즉석에서 받았을 수 있어요. 잠시 27쪽 6번까지. 뭐 아르니누스 브렌스 테드 누구예요? 뭐 3년기 정의 내린 사람. 아레니스 어디서 들었는데?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 방정식. 뭐예요? 그 뭐예요? 그 과학 책이 있는데. 맞아요. 과학책에 나와요. 이름이 아레니스에서 알려주는 3연기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로리. 아레니우스산, 그 다음에 브레스테드 로리산, 루이스산. 뭐 이렇게 나와요. 루이스가 그 루이스 전자전. 그 루이스가 그리스예요. 와 나쁜 사람이다. 근데 우리 그건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요. 아레니우스하고 브레스테드 로리만 배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재밌겠다.